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째이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두 사람 벌이는 넉넉한 편인데 제가 조금만 더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 프리랜서식으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하에 아이 갖는 시기를 조금 늦추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제 결정이니 이것에 대해서 별 말씀 안 하시지만 유독 시어머니께서만 이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세요. 물론 시어머니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죠.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더 늦추게 되면 노산이기도 하고 늦은 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모자람 없이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바라신다고 덜컥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신혼 초반에는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저를 이뻐라 하셨는데 이세 계획을 늦추었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저를 며느리도 아니고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으시고 저를 꼭 야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듯이 해서 부르시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니께서 저를 야라고 불렀을 때는 설마 저를 부르신 건가 하는 생각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부르는데도 못 들은 채를 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목공하신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저 부르시는 건지 몰랐어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전화를 드릴 때나 직접 찾아뵈었을 때나 계속해서 저를 야야거리면서 부르셨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신우나 서방님을 부를 때나 제 남편을 부를 때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시는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남편에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원래 잘 삐지는 성격이라 그런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풀으실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정말 얼마 지나서 끝날 일이었으면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지도 않았겠네요. 시어머니랑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뵈어야 한 달에 두세 번 뵙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남편이 해준 말처럼 언젠가는 그만하시겠지 하고 참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몇 달 동안 도무지 저를 정상적으로 부르지 않으시니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주말이 되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네랑 서방님이 시댁에 방문을 한다고 하니 저희도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웬일로 밥까지 차려주신대? 하고 의아해했었고 남편도 그것 보라고 이제 어머니가 화가 많이 풀리신 것 같으니까 이참에 용돈도 조금 드리고 다시 좋게 잘 지내보자고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도 어머니가 이제 화가 풀리셨다고 하는 말도 솔직히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신 것 중에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참에 저도 오해가 있었다면 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용돈 봉투 두둑하게 하나 만들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이 저희나 신은혜나 둘 다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기는 했는데 그날은 시댁에 가니 신우나 서방님네는 보이지 않고 어머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하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대충 정리하고 빨리 와서 음식하는 거나 도우라고 하시더군요. 준비해놓으신 재료들을 보니 불고기며 잡채며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신은혜는 조금 늦는다고 하니 오기 전까지 저보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혼자 음식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우에게 문자를 보내봤는데 신은혜는 늦는다고 한 게 아니고 점심 지나서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저 혼자 음식 준비하게 하려고 미리 계획해두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도 어머님 혼자 일 시킬 생각도 없었고 도와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저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 계획을 하셨다는 그 심보가 참 고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신은혜가 도착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신우 보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으시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신우가 저희 연락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준비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도착하자마자 저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와 자기도 돕겠다고 나섰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그걸 너가 왜 하니? 쟤 혼자 하라고 해. 어이야, 내가 거의 다 도와줬으니 이제 혼자 할 수 있지? 라고 하셨어요. 음식 간 보는 것 말고는 도와주신 게 없었지만 말이에요. 신우는 제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여러 사람 불편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준비 거의 다 끝났으니 혼자 해도 문제가 없다고 차 끌고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그냥 쉬라고 했어요. 아무튼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신우가 언니가 음식 준비를 했으니 뒷정리는 자기가 하겠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친정 왔으면 편하게 쉬라고 하시면서 뒷정리도 제보고 하라고 하시더군요. 여자들이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친정에서라도 마음 편히 있으라면서요. 순간 여태껏 참아왔던 게 터져나와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이름도 있고 다른 호칭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콕 집어서 야야, 제재하면서 부르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완전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더욱더 보란듯이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또 니네 엄마가 어른한테 일일이 말대꾸 하라고 가르치든 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저희 엄마까지도 니네 엄마라고 부르시며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방금 전 식사하면서 서방님하고 대화할 때는 사돈 어르신들은 잘 계시냐며 안부를 물으셨으면서 알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제 기분 나쁘라고 콕 집어 니네 엄마라고 말씀하신 게 다 티가 났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거나 제 기분을 살피지는 못할 망정 저보고 너무 성급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시어머니와 풀러간 거 우리가 용돈 봉투도 준비했고 제가 거기서 조금만 참았으면 별일 없이 끝날 일이었다면서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제가 망쳐버렸다는 식으로 서운하게 말을 하더군요. 정말 속이 상합니다. 중간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남편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 보호막이 되어주었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제 탓만 하는 게요. 남편 말처럼 언젠가 시어머니도 기분이 풀어질까요? 정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제가 참고 견뎌야 하는 건가요? 어디 가서 말은 못하겠고 그냥 넋두리식으로 사연 한번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마 제 사연 들으시면서 답답하셨을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러 시어머니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지난 구정 때였습니다. 남편만 시댁으로 따로 보내고 저는 친정에서 시간을 먼저 보냈습니다. 쉬는 애가 명절 일정을 끝내고 시댁에 방문하기로 한 날에 맞추어서 저도 그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곧바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 아주 안 오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명절날 시댁 안 가고 친정에 가 있으니 니네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얼굴 보자마자부터 바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으니까요. 이번에도 역시 저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음식 준비가 끝나는 순간 저는 주방에 서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밥 차렸으니까 나와서 밥 먹어. 제 목소리에 놀라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서방님하고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주방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향해서는 야, 너는 상표 넣고 수저 좀 갖다 놔 라고 말하고 서방님한테도 야,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반찬이라도 나르고 라고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서 말을 했어요. 신우한테도 야, 너는 가서 니네 엄마 아빠 데리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해 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목소리 듣고 주방으로 나와서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를 치시길래 신우를 쳐다보고 또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 엄마 화난 거 같은데 왜 화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저보고 어디서 못 배워 처먹은 짓을 하고 있냐고 하시길래 시어머니께 왜요? 저는 어머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건데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야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밥상머리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했어요. 제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건지 아니면 신은혜가 있으니 같이 싸우기엔 눈치가 보이신 건지 시어머니도 속으로 울분만 삭히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따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밥 먹고 있는 신우한테 조용히 야, 너네 엄마가 너한테는 반찬 같은 거 해주시니? 나는 며느리라서 그런지 하나도 안 주네. 우리 엄마는 우리 새언니 먹을 반찬도 해주시던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참을 만큼 참으셨는지 언성을 높이시며 어른들 있는 데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또 따지셨어요.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아버지 계속 보고만 계시다가 커지는 것 같으니 자리를 조용히 시키고 저한테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 보셨어요. 저도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고 시어머니가 유독 저 하나만 가지고 한동안 저를 얕잡아 부르시다가 이제는 제 부모님까지 낮춰 부르시는 이 상황을 낱낱이 전부 다 말씀드렸죠. 이 상황을 모르셨던 시아버지는 그래도 집에서 가장 어른답게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저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에게 그게 진짜냐고 먼저 물어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를 그렇게 부르면 어떡하냐고 어머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도 그래도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대화로 풀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먼저 말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시아버지가 제 남편보다 훨씬 든든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걸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셨는데 억지 사과이긴 하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고 편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저도 아이를 갖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날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신우와 서방님하고는 잘 풀었습니다. 신우도 서방님도 제가 그동안 당해오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처음에는 자기들도 많이 놀랐지만 아무튼 이렇게 좋게 끝났으니 다행이라고 자기들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다음부터는 행동에 옮기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말했는데 처음부터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한바탕 잔소리를 해줬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덕분에 남편한테 쌓였던 것도 한 번에 풀었어요. 최근에도 신우네와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했어요. 누가 음식하고 누가 뒷정리하는 거 할 것 없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속으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는 데다가 이젠 시아버지께서도 제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앞으로 비슷한 일로도 마음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회사에서 나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이도 생기고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화목한 가족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